네, 굿바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을 살까요? 한원 시스템을 살까요? 일단 한원 시스템은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고 우리 산업은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둘 중에 멘토님의 선택은요? 저는 우리 산업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한원 시스템보다 우리 산업이 낫고요.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NS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시장 빠질 때 못 버티죠, 그죠? 못 버티고 내려갑니다. 근데 거래량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사셔도 좋은데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로 보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래쪽에서는 역시 5,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고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신다면은 12,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외치고 있는 현금화 이번 시장에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현금화 좀 진행하시고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나 비중 조절이 된다 하신다면 지금 매수하시고 12,0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수익 내는데 어렵진 않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한 시장 때문에 당장 매수는 좀 유보하지만 제시해 주신 가격대 오면 그때 한번 비중을 늘려보는 걸로 전략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7만 9천 원을 사셨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걱정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발을 좀 빼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생각이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상담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은요,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험악스럽게 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역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지금은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 대화의 끈 계속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역시 그렇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또 중국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는 없이 아직까지 너무 미지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북한 관련주들은 역시 빠질수록 오히려 추가 매수가 낫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 조절로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12만 원에 사셨고 비중 20%입니다. 월요일 급락 때 1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이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데 기관이 32일째 매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수급도 집계가 돼요.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수급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안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어서 수급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때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금화 해야 될 때 잘못 사놓으면 떨어질 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떨어질 때 현금화에도 늦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초보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보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되시는 분들은 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떨어질 때 손절, 현금화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현금화 해라 할 때가 더 하기 더 쉽다라는 걸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CJ ENM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금화 되어 있다면은 추가 매수 자리를 보고 기다리는 게 낫다. 오히려 9만 원 이하, 8만 원대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하락이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세 다시 이어간다면은 올라올 때 12만 원 이상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8, 9만 원까지는 추가 매수 없이 버티는 거, 그리고 12만 원, 13만 원 근처 가서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17,000원의 비중 5%. 주가가 LCD TV 패널 가격에 연동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LCD라 투자를 검토해야 할 시기 아닐까요? 그렇죠. 검토해야죠. 근데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줄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아래쪽에서 거래가 들어온다는 점과 그리고 반도체 시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가의 매수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하방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를 고민해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11,000원 또는 10,000원까지 혹시나 패닉 장세가 이어진다면 10,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여기 매수하셨는데 시장이 역시 반등 나오면서 계속 거품장 이어가게 된다면은 15,000원쯤에서 그냥 매도하는 것을 단기 투자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현금 비중 없으면 사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시해주신 가격대 잘 지켜내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77,900원, 비중 20%인데 올해 33편이나 제작을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끊임없이 풍부한 볼거리가 대기돼 있다는데 기대감 믿고 한번 더 사볼까요? 지금 현재 자리는 굳이 뭐 사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네요. 역시 넘어가면 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쪽에서 올라오질 못하고 계속 버벅거리는 구간이 있죠. 85,000원부터 87,000원 사이쯤이잖아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영역이 나오면서 돌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지만 지금 자리는 아래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수하지 말고 지켜보자. 아래쪽으로 무너지면 저점에서 진입 시기를 노리는 거고 올라가면 위쪽에서 진입 시기를 노려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떨어진 말을 잡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행어 있죠. 87,000원 넘어서면 사자.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고요. LGU 플러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13,350원, 비중 30%. 6월 들어서 이거 힘이 없는 흐름 나타납니다. 더위 먹었나요? 멘토님 좀 봐주세요. 네, 더위를 먹고 있나 봐요. 일단 LGU 플러스와 통신사 쪽이 사실은 이제 무한 경쟁 체제에서 거의 경쟁의 끝이죠. 이제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이기 때문에 뭐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뭔가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 성장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신 안 쓰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경쟁자가 또 등장했어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컨텐츠 쪽으로 강화가 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통신업이 지금 설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패스당할까요? SM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일단 화장품주 같이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네, 역시 SM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역시 엔터주도 중국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좀 장기로 보면서 좀 가져가야 되는데 장기 투자할 계획이 없다. 아까 제가 한국전력 상담해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장기 투자할 계획이 애초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들고 갔을 때 빠지면은 너무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사지 말자,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12,000원에 비중 20%고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 괴리가 어떡하죠? 월요일 9% 급락 나온 다음에 3%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점점 매수가랑 멀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탑 엔지니어링도 문제가 사실 흑자가 잘 나다가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역시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떨어지는 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떨어질 때 거래가 없어서 그냥 약간 흘러내렸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엄청나게 세차게 매도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힘들다.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단기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시 엔터주가 되겠습니다. 멘토님 키스트인데요. 13,585원의 비중 32%입니다. 역시나 추가 매수는 보수적인 의견이신 거죠? 네, 키스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이렇게 엮여가지고 뭐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사실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장에 대한 판단, 지금은 종목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의 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장 바닥은 아니고 반등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8,000원대나 10,000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좀 다시 잡아보는 게 좋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올 때 16,000원쯤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심장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를 종가에 매수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장중에 12%나 급등 나왔다가 지금은 음봉 뜨면서 마이너스 2.79%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 혹시 꼭대기 잡은 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가로 33,000원대 잡는다고 한다면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타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시가 뜨고 음봉 빠졌을 때 다시 반등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틀 전에도 시가 뜨고 음봉 빠지고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용했을 때 그런 규칙성, 지금 빠졌을 때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 영역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3,000원 여기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빠질 때 손절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시는 분들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는 31,500원 자리에서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오늘 시가 떴던 자리 37,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 사자 왠지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단타 가능 종목 이렇게 사인 찍고 저희 굿바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